핵심을 찾아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단, 여기는 금천 순이연 집이라고 했네요. 여기에서 두 번째 시간 힘차게 힘찬 박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1분 잠깐 누구신지 1분 소개를 하는 시간 좀 갖다. 네, 저는 예전 이름은 윤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가리봉전자, 부동파에서는 가리봉전자 사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로구에 인연을 맺은 것은 1974년도 14살 때 그 공장에 처음 오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그리고 가리봉전자의 그 노동자 활동하면서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이름 권영자라고 합니다. 예, 저는 구로공단에 처음 오게 된 거는 1982년에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제를 1년 동안 배우고 위급 자격증을 따서 양장점, 큰언니랑 양장점 하려고 배웠다가, 아이고,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큰 버스들이 와갖고, 대형 버스들이 와갖고,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하거나 이러면 여공들 모집하는 그 45인승 막 버스에 다 태워가지고 서울로 바로 와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하는 그런 케이스로 저도 이제 그 기술학교에 친구들 33명과 함께 졸업하자마자 바로 서울로 와서 미싱을 바로 운 좋게 미싱사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노동자 생기고 이러면서 그 전두환 정권에서 목 피 터지게 두드러 맞고 그렇게 살다가 그 구로 동맹사업 언니들하고 같이 해서 함께 독산동에서는 한 30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동으로 경기도로 이사 간 지는 한 10여 년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권양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훈아라고 합니다. 지금 구로동맹파업 분지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구로동맹파업 당시 제가 21살, 2살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리고 잘 모르고 할 때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게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요. 구로동맹파업이 저희들의 삶을 많이 바꿔주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제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시기에 제가 선택했던 구로동맹파업이라는 것이 저한테 그런 인생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금천구에서 구로공단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향에서 뭔가를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천 마을운동 초심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구로 동맹파업 동지하고 만난다가 좀 생뚱맞단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생뚱맞아요. 예, 생뚱맞는데 이거 다 왜 초대받았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예. 옛날 구로공단이라는 게 옛날에 구로구에 속해져 있었는데 예. 그 구로공단이 금천구하고 구로구하고 이렇게 금천구가 생기면서 나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로공단의 반 정도는 금천구에 속해 있다. 저는 이렇게 들어서 금천구에서 구로공단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 예전에 그 노동자들이 주로 살던 데가 뭐 가리봉, 구로 이쪽, 그리고 금천 보면 현재 금천 그쪽에 있고, 그때 사시던 분이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그런 거를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천구 하면은 봉제, 그때 당시 구로공단 하면은 수출을 하는데 주로 그 직업군이 봉제, 봉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아무튼 좀 생뚱맞는데 저희들이 마을운동과 구로동단 연결시키는 작업들 좀 고민들을 좀 해보자. 마을운동을 좀 확장해자는 의미인데요. 서로 간에 같이 문제의식을 같이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천 순이의 집이잖아요. 원래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인데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금천 순이의 집으로 만들어졌어요. 구로공단 하니까 아까 이제 반이라고 했는데 3분의 77%가 됐다고요. 아, 금천구에. 네, 금천구 역사인 거예요. 상공단이 크지, 2공단. 2, 3공단이 금천이고 1공단만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20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금천에서 요청해서 여기로 만든 것 같아요. 별지 모양이 아니잖아요, 여기가요. 네. 그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욕심인지 아마 그때 아마 구청장인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 같은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굳이 금천에 만들고 싶었던 요구들 이런 요구가 그것 좀 칭찬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근데 벌제 모양은 제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금천 순이의 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옛날 살던 집이잖아요. 딱 느낌이랄까 이걸 보면서 그 어떠한 느낌을 가져보시는지 한번. 제가 먼저 말할까요? 일단 그 순이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나요? 그게 알고 싶었어요. 순이가 뭘까요? 대표적인 이름? 예전에 그 우리가 그 공장에서 일했던 여공들을 공순이라고 했잖아요. 공순이. 그래서 순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그래서 그 순이라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길 바라고요. 내가 들었던 그런 의미가 공순이 공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 이렇게 그 한번 쫙 둘러봤을 때 예전에 인상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살았던 곳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뭐라고 할까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근사치라도 가면 좋은데 좀 아니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의 접근성도 너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오면서 그 전에 왔을 때도 그랬고 매번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느끼는 게 왜 이 외진 데다 가셨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모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전에 와서 둘러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여기 이제 방 하나하나마다 갖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고 이제 집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공간 하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제가 볼 때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이 있고 그다음에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문이 있어서 부엌에 물을 쓰는 곳이 있기도 하고 안 쓰는 곳이 있기도 했는데 그 곳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연탄을 피워서 난방을 하다 보니까 연탄가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에 이제 우리가 그냥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잘 돼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경숙의 윗단방에 보면 이제 그 벌집에 대한 얘기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소설을 그 당시에는 못 보고 이제 한 작년 재작년 막 이때 봤는데 정말 막 울면서 봤거든요. 저희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녹아 있어서 이게 뭔가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 그리고 이 순이의 집도 뭔가 왜곡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돌아볼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전 나름대로 뭐 다르게 다시 보증을 해서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올라가서 보니까 사진들 되게 옛날 벌집 사진들 잘 이렇게 찍어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재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이것만이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정말 저 조그만 공간에서 정말 서너 명 이상이 같이 살기도 하고 시골에 누가 하나 올라와서 여기 살고 있으면 친척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따라와서 같이 살다 보면 그 작은 공간에서 정말 몇 명이 같이 살면서 끼어서 자고 이렇게 살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다 이런 게 되게 좀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생각을 이걸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 입장에서 고마웠고 어쨌든 뭐 대로변이면 뭐 살아있지도 않았겠죠. 뭐 이런 건물이. 근데 이게 지은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약간 개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는 약간 아쉬운 것은 구로 쪽에 보면 아직도 그 옛날 닭장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왕만 거기였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또 그러고란 말이죠. 그래서 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역사를 보존하고 이야기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구로금천이 나눠지다 보니까 네. 금천에서 하고 싶은 욕심들, 네. 그 욕심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의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금천 입장에서는 의미 있게 또 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순위 집 보면서요. 근데 순위를 공순위 하겠다면 충분하게 문제제기가 되겠네요, 진짜. 저는 그냥 그 부분을 좀 네.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후에. 만약에 저는 이들 순위, 영희 순위 뭐 철수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공순위라고 했다 보면은 그건 좀 문제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84년도에 보면은 사건이니까 85년도니까 지금 25년이네 지금 25년이요. 아니 35. 35년 동안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동지회라고? 한번 동지회 지금 구동파, 네. 동맹파 동지회라고 했는데 네. 그 속에 어떻게 지금 35년간 인연을 맺고 있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로동백 파업 동지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정권 뭐 투쟁이라고 해서 싸우다 보니까 대우오페라 같은 경우는 회사가 문을 닫고 효성물산이 그렇고 가리봉전자는 이제 핵심인 사람들만 한 30명, 20몇 명 정도가 이렇게 해고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효성물산 선인선유도 문을 닫고 그다음에 부흥사도 그렇게 핵심적인 사람들이 해고돼서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던 것이 끝까지 해내가지 못했던 것이 이제 그때가 자체가 이제 그 독재 정권 시대에 그것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저항하는데 이제 막 다 구속시켰잖아요. 간부들은, 핵심 간부들, 그 다음에 열심히 싸우던 분들은 다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끝까지 남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로공단에서 이제 그 노동운동을 하고 다른 이제 노조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에 들어가려 했는데 뭐 블랙리스트 때문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금천구 외 독산동에 조그만 공장이라든지 마치소가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흩어져서 노동운동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못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떠나서 그냥 다 이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가 저희들이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이제 20대 후반 뭐 이 정도 나이로 가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에 이제 많이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제 지치고 힘들고 뭐 이런 삶에서 그냥 결혼이라는 도피처로 다들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다 흐트러져서 그리고 이 상처가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아픈 기억으로 남으니까 다들 피하고 덮고 이렇게 살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이렇게 산 기간이 거의 20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구로공단에 이제 민주노조들이 생기면서 민주노총이랑 이제 구로 지역에서 그 활동하던 후배들이
구로공단에서 있었던 이 기업, 이 구로동맹파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뭔가 기억하고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주년 행사를 그 후배들이 만들어줬어요, 자리를. 그래서 이제 각자 연락을 해서 이제 구로동맹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힘들 때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게 끈끈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연결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연락해갖고 20주년 행사를 저희들이 구로구청인가 어디서 굉장히 좀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구로동맹파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잊고 지나거나 덮고 지내는 게 아니라 서로 기억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이래서 동맹파업 동지회가 그냥 만들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20주년 그 기념 행사를 그 지역에 그 활동하는 활동가 후배들이 그 개최를,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현대아울렛, 그 대우어페럴 그 사거리 있잖아요. 가리봉 오거리. 거기 안에서 그 아예 그 차 못 다니게 하고 거기서 성대하게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20주년 전에는 우리가 다 따로 막 헤쳐 모여 살다가 모였죠. 그걸 계기로 해서 모여서 살다가 22주년인가?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다시 그 토론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대병원이나 뭐 이런 데서 토론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이제 그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구로 동맹파업 동지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이어져 왔고요. 사업단별로는 모임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그때 어려운 시기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서로 신뢰도 되고 어떤 어려움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때 당시는 뭐 저도 구속되고 뭐 해고되고 해고투쟁하고 뭐 모두 사는 게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더 열악했던 뭐 이렇게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친구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다 그거를 보살펴주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살기 바빴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먹고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그런 동기들이 있는 생각이 나고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또 같이 돕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그 시기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옛미하게 하면서 보듬어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그냥 일반 시민보다는 조금 또 그 의식 있는 그런 뭐랄까 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죠. 특히 우리 회장님 그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의미를 조금 찾아가면서 살아가자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회의 때도 그 얘기를 또 안건으로 제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구로 동맹파업 동지들을 같이 참여했던 동지들을 찾으려고 예전에 그 몇 년 전이야 20주년 했을 때 그 행사를 하기 앞서 신문에도 동지들을 찾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양희은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소개를 좀 했는데 한 분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작년 말에 그 금천구에서 하는 지그재그 공제클럽 그거 하면서 운 좋게 그 한국인의 밥상 그거를 찍으면서 그걸 보고 두 친구를 찾은 거예요. 텔레비 위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찾으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몇 명이 또 이제 그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러면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 다시 20주년이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모여서 뭔가 기억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기억을 해 나가는요. 그런 부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당하면은 주민들에게 좀 이런 건 기억해 주라. 훨씬은 딱 역사적 사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구로공단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 활동한 것도 있지만 조합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그 구로동맹 파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각자의 또 노동조합 살아남아 있던 노동조합들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 인상 투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이제 분신을 하셔서 열사가 또 나오시거든요. 박영진 열사라고요. 그분이 또 이제 나와서 저희가 계속 해마다 추도식을 하고 있는데 그 박영진 열사가 독산동에 이제 신흥정밀이라고 86년도 저희가 구로동맹 파업을 하면서 각계격파로 깨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분신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그 대우 어페라에도 많이 놀러 오셨었어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굉장히 착하고 아주 인간적이고 그랬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열사가 계셨다. 그리고 해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추도식을 올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박영진 열사. 네, 실행정계. 네네. 많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얼마 전에 매년 네. 남부 열사, 네. 추모 열사제도 막 네. 진행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야기를 구동파회 쪽에서 뭐 음식을 준비하시고 뒷받침을 든든한 백그라도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저는 어떻게 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게 마을운동과 만남이 아닌가. 지역에 있는 그리고 지금 마을운동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게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게 어떻게 만날 건가. 이 고민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고로 동맹파업에 살아있는 이야기와 지금 박영진 열사나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해서 아니면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까가 마을운동 초심을 찾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노동자 협동조합? 네. 지금 뭐 생협이니 지금 협동조합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있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좀 자세히 듣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권영자 동지하고 같이 공동체 함백을 했고요. 공동체 함백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해고되고 구속되고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블랙리스트 때문에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 여성노동자회라고 아직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회비로 운영이 되는 데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게 토큰을 줬죠. 저는 활동을 하는데. 근데 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몬드라곤에서 배운다라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운동만이, 계급운동만이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운동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뭐 교육운동이라든가 뭐 환경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 이제 다양화됐다. 그래서 이쪽도 한번 눈을 돌려봐라 하면서 그걸 보여줬는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운동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예전에 우리 그 구동파 했던 동지들 몇 명이 이런 생산자 협동조합을 하려고 이미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1년 전에 모임을 하고 있었어. 저는 그때 나중에 그것을 우리 누구지? 진수, 영선이한테 얘기를 했죠. 나 이런 거 하고 싶다더니 언니 그런 모임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냐면 누구누구 모임이냐, 서태원 누구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동파 했던 동지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좋다 해서 내가 들어가도 좋겠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모임을 했죠. 근데 얘들은 정관도 만들고 다 만들어놓고 모임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만 받고. 그래서 근데 왜 이걸 시작 안 하냐 했더니 누가 먼저 출자금을 내나 서로 짱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을 내기로 약속을 해놓고 누가 먼저 돈을 내는지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빨리 하자. 아니면 나는 취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합시다. 해갖고 시작한 게 어디냐면요.
그 금천구의 저기 무슨 남문시장 그 근처에 지하 반지하 9평짜리 축협인가 신협인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밑에 지하 은행 그 건물 있는데 그 옆에 지하 하여튼 가정집 지하 아주 그냥 그 되게 그렇죠. 그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머리가 다 키 큰 사람 머리가 닿을 정도에 거기서 따닥따닥 붙어갖고 9명이 일을 했죠. 7명인가? 7명이 됐어요. 7명이 됐죠. 재단은 나이에 놓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만두겠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른 친구가 대표가 되고 저는 이제 총무가 됐죠. 저는 그렇게 기술이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걸 하면서 대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 그 승려법원 돈이 좀 안 됐어요. 우리가 노동해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동해방이 아니라 노동지옥인 거야.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막 철학까지 해가면서 이 수준을 맞춰야 됐어요. 정말 괴로웠어. 지옥에. 그래서 그 참에 그 청년들이 생활한복 학교에 그 생활한복을 파는 그런 우리들의 벗이라고 있었어요. 그 우리들의 벗에서 왜 이렇게 그 대모에다 많이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잘 팔렸어.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질병일 돌실라이 이런 데가 나는 저희한테 물건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생활한복 붐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좁은 거야. 일량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좀 더 넓은 데로 그 옆에 넓은 데로 이사를 가게 됐죠. 남문시장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건너편에서 이사를 한 30평짜리 일을 갔는데 그래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80평짜리를 또 갔어요. 그리고 외주를 주는데 어떻게 외주를 주냐면은 저기 예전에 운동했던 언니들 왜 그 금천구 그쪽에서 사는 언니들이 많았어요. 그 언니들한테 줬죠. 그 외주를.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 한 7, 8년 정도 저희가 그런 걸 운영을 했죠. 하다가 제가 이제는 그만두고 구로의 지역자활센터, 구로센터 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오게 되고 나중에 후배들이 이렇게 그걸 이어받아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있는 건가요? 없었지 그때. 아니 내가 나오고 제가 나오고 6개월 후에 이 친구들이 교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공제가 사형탄압이라서 전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내 이러한 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냥 문 닫고 취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벌어놓은 돈이 있었거든.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하고 상의하는 그런 상의하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는 일단 자기네들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위로금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우리 정관에 좀 되어 있었어요. 지금 협동조합 법이 있죠. 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정관이. 지금 협동조합 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일부는 위로금 한 달치인가 위로금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그 여행 가고 싶다 해서 그 설악산인가로 여행 가시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그 박영길 열사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살아서 500만 원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다른 그 협동조합 하는 그 곳에 2천만 원을 드렸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협동조합법이 기본법이 2012년도에가 만들어지잖아요. 2012년 12월에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법은 어떤 법을 적용시키고 그때는 법이 그때는 그때는 법 외에 협동조합이었고 그냥 그 회사는 제 개인 그 회사로 되어 있었죠. 제가 이제 대표 했을 때 2년 후에 제가 이제 대표를 했었고 그 대표했을 때 이제 제 개인 회사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법이 아니라 그쵸. 그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그렇죠. 운영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돈을 출자를 하고 남은 거 있으면 분배하고 그랬었죠. 네. 와, 그러면 완전히 요즘은 협동조합 보면은 뭐 사회적 경제면서 막 도와주겠다 하는데 격세지감이 느껴지시겠네. 근데 그때 왜
저희 같이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데가 좀 하나 둘 생기게 됐어요. 농볼이라든가 아니면 실바바를 등등해서 이렇게 몇 군데가 생겼는데 그 회사들하고 또 연대를 했었어요. 연대를 해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또 만들었어요. 저바듯이 해갖고 각 회사에서 1,0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출자를 했지만 1,000만 원 출자를 했지만 잘 안 돼서 그것은 끝이 났지만 어쨌든 간에 서로 연대하려고 했었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 누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 갑자기 그 신문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7,000만 원 돈을 주면 너희 뭐 할래?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7,000만 원 그냥 주겠다는 거야. 뭐 하지?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쓸래?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야, 그건 남한테 도움만 받고 별로 좋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받았어요. 그거를 7,000만 원. 그리고 그때 당시 7,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큰 돈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도움받을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협동조합 자체가 그 요즘 새로운 거지 않았는데 그때 흐름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 경제나 네. 마음동 진행돼 있었던 거네요. 근데 어느 정도 제도가 되다 보니까 뭔가 지금 좀 고민이 좀 되네요. 마침 저희가 또 우리 생협 이야기를 또 하게 돼요. 잠깐만. 제가 협동조합 하고 지금 저희 자활에서 자활 근로사업에서 자활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모두가 사장이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자기는 빠지고 또 뭔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나는 사장인 거야.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 회사의 사장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지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동의를 다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느리죠.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발전의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만큼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서울시나 이렇게 보면은 지원하면서 빨리 성과 내라고 막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가 금방 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은 동기지만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와서 하는 얘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본사에서 뭔가 일을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임신해서 일찍 가야 되고, 어떤 친구는 아파서 일찍 가야 되고, 어떤 친구는 남편한테 뭐 해주려고 일찍 가야 되고 이러는 거죠. 그 야간을 해도 몇 시간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저나 결혼 안 한 뭐 누구나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좀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저는 밥 먹듯이 나갔어요. 왜냐면 새로운 디자인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이걸 라인을 짤까, 이걸 어떻게 만들까 샘플을 만들어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늦게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서서, 그러니까 어떤 조직은 독수리 오형제라고 해서 몇 명만 딱 힘을 합쳐서 좀 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신인정신을 갖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편하게 올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자꾸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어?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 조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협동조합 관련한 부분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 또 제도화된 부분 있잖아요. 마침 저희가 생협을 하면서 이제 한우물 생협 이야기를 또 네. 듣기로 했거든요. 그때 한번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처절하게 법이 없었을 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던 거고, 근데 2012년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협동조합이 되면 뭘 지원해 줄 것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에 대한 고민들 있잖아요. 이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뭔가 마을운동하고 지금 좀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조금씩. 그렇죠? 그 이제 마무리 단계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50가. 네, 여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2014년도인데 50주년 기념하면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공간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지고, 뭐 추출의 길, 노동의 길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아마 그때만 많이 결합들 하셨을 것 같아요. 인터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던 게, 그게 아마
크게 이제 그때 영역이 나온 게 50주년 기념해서 구로공단 자체를 기념 사업 하자.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기업들을 우리도 늙으면은 좀 더 나이 들어가면 이제 기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들을 어떻게 이제 소중한 자산이 있잖아요. 네. 노동의 역사하기도 하고, 요 노동의 존중이라는 이야기, 아니면 우리 지금 현대사가 있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녹아날 수 있게, 이런 역사 사업이라고 다 구로 공단 역사 기념 사업이라고 거창한 계획은 2014년에 내놔요. 근데 지금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행은 되지 않고 파편적으로 되고 있긴 하죠. 그 관련해서 한번 뭔가 고민해 볼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한번 의견을. 몇 년 전이었나요? 가리봉 공단이라는 서울 역사박물관. 네, 가리봉 옹골이. 있잖아요. 예. 가리봉 옹골이구나. 가리봉 옹골이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모든 자료, 네. 그리고 구로구가 갖고 있는 자료, 여기 금천구가 갖고 있는 자료, 이런 걸 다 모아서 구로구와 금천구가 같이 저는 뭔가 이거를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역사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파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도 우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보니까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이렇게 모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는 50주년 그때 구로공단 50주년 기념 사업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주도하는 거는 금천구 관에서 주도를 하는 건데, 이 주체가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이런 사업이 돼버리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식으로 50주년 기념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이의 집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입장에서 철저한 고집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 쪽에서 이거를 이제 본인들의 관점에서 이거를 기념하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왜곡됐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때 50주년 기념 사업할 때 얘기 들어왔을 때 노동자들이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더더군다나 구로공단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이런 과거의 조직들은 구로동맹파업밖에 없어요. 동지회밖에. 근데 저희한테도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어떤 적절하게 이렇게 좀 제한이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는 노동의 역사, 이게 구로공단이라는 게 사업주들은 이거 해갖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디지털 단지로 바뀌면서 진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사업에서도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가지고도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은 또 하여튼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하여튼 나는 사업주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서 살았던 노동자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 사회 발전과 함께 얻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금천구의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도 어떤 아까 이런 공장을 하시는 직접 지원을 나간다는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때 본인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상생해서 뭔가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직접 지원하는 건데, 그걸 본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바라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그걸 줄 때 정말 적절한 어떤 피드백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지역과 함께 움직이는 이런 걸로 사업주들이 이게 내게 아니라 우리 거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뭔가 해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구로공단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시 조명한다거나 기념한다고 할 때 항상 노동자와 자본가가 양발로 걷고 두 발로 같이 설 때 이게 제대로 기념이 되고 제대로 기억되는 거라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사실은 맞아. 언니의 그 말을 우리가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안 한 거거든요. 이 순위 그 문제도. 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 노동자들도 보니까 옛날에 운동도 다 각각 관점이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 기억도 달라.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로 모아내서 그래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뭔가 이것을 그 기획하고 주문한 사람은 빠른 결과를 얻기를 바래서 결과물이 중요한 거야 거기는. 근데 우리는 그 과정과 그 내용과 이걸 다 따지잖아요. 그래서 좀 늦게 가더라도 그것을 함께 이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50주년 만약에 그게 잘 됐으면 지금 50주년 기념으로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 가셨던 그분들이 아직도 결과를 제대로 못 내놓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바에는 노동자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뭔가 해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또 50주년 기념하면서요. 제가 볼 때 그 관심이라도 갖게 된 거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요. 구로공단역이 전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한번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네. 구로공단역이 더 낫거든. 네, 맞아요. 창피한 게 아닌데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10%를 이제 이거를 토론에 붙여야 된다 보거든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건데 기존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고 정신 못 살았잖아요. 근데 여유 있는데 세상이 바뀌니까 요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게 뭐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쓴 거예요. 10주년 이벤트 사업으로 당사자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당사자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반성할 필요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들이요. 근데 어차피 걔네 그쪽에서 돈 쓰고 역량 발휘해서 설계대로 만들어 놨어요. 계획서를 그러면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간은 있는 거고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잖아요. 지금 선배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그거를 저희가 진짜 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내해 줄 건지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면서요. 구로공단 역사 기념관 사업 그 계획을 논의해서 마을과 함께 한 만난 지점이 그게 아닐까 해서 원래 사회자는 말이 별로 없는 건데 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 마을 분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든지 아무튼 오셨으니까 한번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역에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경제 활동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함께 이걸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노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돼. 우리 지역사회도 잘 돼. 뭔가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저는 갔으면 좋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냥 나는 돈만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이 경제활동을 해서 물론 기업도 잘 되고 우리 그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월급을 주면 우리 노동자들은 지역사회도 여기서 소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뭔가 그 연결돼서 굴러가야지 이게 따로 그냥 거기 경제인 따로 그냥 그 노동자 따로 그냥 지역에 그 사는 사람 뭐 따로 이렇게 가서는 지역의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함께 뭔가 해 나가는 그러한 금천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돕고 서로 의리할 수 있고 네. 그러려고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구로공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민주노총도 있고 그다음에 남부 뭐 금속노조 이게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젊고 역동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구로공단이라는 곳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로 하는 노동운동 아니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생활 근거지에 사는 건 그냥 내 삶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것 맞아.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역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그 노동조합 활동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조합 활동과 동시에 민주적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역 활동을 함께 할 때 이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로공단이라는 이 주변에 분명히 그런 노동자들이 조합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멀리서 온다기보다는 이 구로, 요 금천이나 광명 뭐 요 주변에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내 삶의 터전과 내 어떤 이 주거 생활의 어떤 이런 공간을 함께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지역과 그다음에 본인들의 사업장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맞아. 구로공단과 마을운동이 어떻게 만날까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는 지점을 뭔가 감이라도 찾은 것 같아요. 이 조금 감이 좀 오는 것 같은데 이 감들이 다른 마을 분들에게도 좀 전파가 되면서 뭔가 종합적인 거 있잖아요. 같이 생활 자체는 노동도 있고 삶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는 건데 뭔가 나눠지는 게 아닌데 마을에는 이게 뭔가 어우러져야지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 이후에 그 과제 그런 거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일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선생님 통해서 구로공단이 결국 우리 문제가 우리 금천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 뭔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묵직하게 어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좀 의무감을 좀 가져보면서요. 예? 오늘 금천 원래 그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금천 마을로 초심을 찾는 여행. 구로공단 금천 순이네 집. 순이가 공순이의 순이가 아니고 평범한 순이길 바라면서요. 금천 순이 집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힘찬 박수로 오늘을 마감하겠습니다. 구로공단 현면 시리즈 보다 보니까 또 금천 마을운동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 철거민들, 네. 시흥동은 철거민.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우러 왔더라고요. 지금 저번에 전진상을 했거든요. 45년 전에 앞인가 천주교에 있는 카톨릭 평신도 분들이 네. 그분들이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모아가지고 복지관을 만들고 했던 활동이 있더라고요. 철거민들이 있는 활동이 있고 아, 그래요? 또 한쪽에서는 구로공단을 배경으로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왔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게 이제 세터교회인데 그쪽에서는 타가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딱 그 구로공단 하면 여성 노동자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동조합이 생각나고 또 민중교회가 있고 네. 또 산업선교회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노동야 그리고 타가운동 다양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딱 이미지 되는 거 딱 생각나는 대로 딱 간단하게 이런 에피소드랄까 이런 거 나 영감이 받았다. 위장촉도 있다. 위장촉도 그 부분 관련해서 딱 간단하게 그때 느꼈던 그런 이야기 잠깐 경험을 하면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제가 제가 이제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게 저희 그 같은 현장의 라인에 저희가 3교대였었거든요. 그 라인에 같은 기계를 쓰는 친구가 그 위장 취업을 했던 친구였어요. 네.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하고 아주 야무딱지고 그리고 제가 일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엄청 많이 해놓으면 이게 3교대다 보니까 이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같은 기계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쪽지로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막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막 그게 이런 것들이 강박처럼 있으니까 막 빨리빨리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내가 너무 많이 해놓으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써서 기계 판에다 붙여놨어요. 너무 막 열심히 일하서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노조에서 하는 그 독서회 모임에
들어가서 이제 책 읽고 뭐 토론하고 뭐 또 산에도 다니고 이런 모임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친구를. 정말 조금 좋아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그리고 나이가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랑. 남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저는. 근데 이제 그때 동호회파업하기 전에 한두 달 전쯤에 이제 구로공단에서 위장 취업자들이 있다,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색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를 이제 그 같은 어디 다방이었던 것 같은데 불러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한 이제 사람인데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노동 이쪽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자기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면 굉장히 충격과 배신감이 들 것 같아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색출돼서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머리를 하여튼 제 그때 생각에 망치로 엄청 세게 맞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저 친구가 날 속여서 뭘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왔다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바보 같고 우리가 뭘 못하니까 저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걸 못하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2달도 안 된 거죠. 2달 정도 하고 잘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현장에 노동조합 하러 들어왔던 노동운동 하러 들어왔던 그 대학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노동조합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들을 이 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고맙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나보다 한 3살 더 많이 그러니까 막 이름 부르다가 언니 이렇게 하니까 엄청 낯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위장 시험이니까. 아니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가리봉전자 들어갈 때는 노동조합 활동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려고 들어갔어요. 돈 벌려고 들어갔는데 왜냐면 그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나이가 23살 되니까 23살이니까 그때 되니까 취업이 안 돼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래갖고 친구 소개로 들어간 게 가리봉전자예요. 그래서 친구의 백을 갖고 그 이력서를 냈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내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는 그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 되니까 회사가 좋은 회사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얘기는 굉장히 긴데 그래서 그때 노동조합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롱코리아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그런 뜻이 있다고 우리 롱코리아 같은 계열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몇 명이 저기 중국 기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모였는데 우리과 애들만 모인 게 아니라 각 과의 핵심적인 사람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자. 거기 위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어떤 애들이 빼짝빼짝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약간 학생 같은 거야. 그래서 학생인가 싶은데 걔도 나를 좀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탈의실에서 불러서 걔가 그러는 거야. 언니 삐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학생이냐고. 그래서 너 삐리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학생 출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너 삐리지 그랬더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 학생 출신 보고 학삐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그때 2살 나보다 어리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2살이 나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는 부조합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서로 그 신문을 확인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믿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추진이 더 빨라진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 소모임 같은 거 또 하면서 저는 책 읽고 토론하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죠. 네, 저는 차로 실려왔던 케이스라서 속이고 자시고도 없고 어쨌든 제 고향이 대전이었는데 대전에서 그렇게 실려와가지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거 졸업하기 한 달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어린 나이에 20살도 안 돼갖고 10몇 살이야. 그 나이에 마음이 맨날 헛헛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언니가 그 뭐지 마이마이 그걸 하나 선물해줘갖고 맨날 그 테이프 넣고 들었던 게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막 이런 거 막 듣고 달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뭐 날라리 그러니까 죽순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순이가 아니라 죽순이 그 DJ 박스 들어가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막 엇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냈는데 저 위원장이 날 불러가지고 갔더니 야 노동자 가입 좀 하자.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좋은 거야. 너 우리 한 사람만 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일하는 친구들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그래? 그럼 좋지. 내가 의리가 있었거든. 한 의리가 있어갖고 그거 좋은 거네. 그러고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합 활동을 쭉 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우리는 목숨을 아주 그냥 여러 번 내놨던 그런 상황. 그때 당시에 뭐 강목이 이렇게 있으면 막 못이 한 1cm 나온 거로 막 두드러 맞고 운동장 한가운데 뭐 쓰레기통이 시멘트로 나무 모양으로 해갖고만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처박히고 막 그 마지막 날에는 그 파업해갖고 막 끌려 나올 때는 벽돌로 머리 맞아갖고 기절해서 나오고 막 아무튼 막 삽자루로 막 맞고 아무튼 많이 맞았어요. 평생 살 거. 그래서 목숨을 몇 번씩이나 이렇게 대단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을 했고 노동조합을 깨려고 했던 그 더군다나 이제 우리 대우오피라 같은 경우는 축구부가 있어서 구사대 역할을 톡톡히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대전에서 올라올 때 저희는 이제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러면 강성통신고등학교로 가자 그래서 서울에 대표로 한 명 와갖고 원서를 사갖고 와서 써가지고 와서 이제 강성통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조합원이라고 사감이 수학여행도 안 보내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 그게 저걸 거야 아마 그 강석이하고 저기가 왔는데 요즘에 근로자가요제 있었잖아요. 그거 아마 이래였나 싶어. 근데 이제 리포터하고 강석하고 이제 대우오피라로 왔었는데 이제 기숙사에서 한 700명 넘는 이제 기숙사에도 있었는데 외부 사람도 이제 저기 하고 거기서 노래자랑을 해갖고 최후의 1인이 이제 뽑힌 거야. 그 중에서 1인이 뽑혔는데 그럼 TV 방송을 타야 되는데 조합원이라고 조합 탄압을 하느라고 에이스 요망 과자 있잖아. 그거 하나 준 거야. 그래갖고 조합원들이 또 이거는 조합 탄압이다. 텔레비 나오게 해준다 그래놓고 왜 에이스 하나냐. 이러고 또 싸웠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그 에이스도 요만큼씩 다 나눠 먹었어요. 조합원들. 이번 주 일요일 날 섹터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가 잠깐 했는데 좀 그때 기억나는 부분이 마치 연결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교회 저희 큰애가 92년생이고 작은아이가 96년생인데요. 둘 다 섹터교회에서 키워주셨고요. 장모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놈을 얻고서 출근하려고 그때 한백 다닐 때였는데 길 건너에서 막 얻고 출근하려고 바쁘잖아요. 아침에는. 그래서 출근을 하려고 걔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얻고 뛰어. 그러면은 우리 작은 놈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엄마 내가 이뻐서 하나도 안 힘들어? 막 이러고서는 막 뒤에서 막 말을 하면 그 맛에 또 웃으면서 또 하나도 안 힘들고 데려다 주고 다시 일하러 또 길 건너오고 막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섹터 교회 하면은 아이들도 맡겨놓고 편하게 일하는 것도 있지만 동네에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바자회라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자원봉사를 참 많이 했는데 녹색가게라고 해서 재활용
이제 헌옷이나 뭐 헌 물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 적립도 해드리고 그 적립된 거로 다른 물건을 또 교환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한 역할은 그 헌옷을 사는데 거기도 이제 사이즈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바지 길이가 길던가 허리가 크던가 뭐 소매 길이가 길던가 뭐 이제 마음에는 드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또 미싱으로 밑단도 500원 주고 줄여주고 허리도 500원 주고 줄여주고 이제 그게 다 이제 소득으로 수입으로 가는 거죠. 녹색 가게. 그리고 저는 자원봉사를 뭐 시간을 정해놓고 요일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이제 손님들 맞이하면서 수선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자원봉사도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세터교회에 대한 추억은 그때 해고 노동자들이 오갈 데 없을 때 받아줘. 그리고 그 제가 우리 동네 오빠랑 친구, 그때 운동 같이 했던 친구를 이렇게 중매를 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친구는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결혼했는데 애를 낳는데 애를 누구한테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그 일도 그만두고 운동도 그만두고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때 세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라라는 조보라라는 애를 세터기에서 그 받아줬고 걔가 결혼하고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세터기에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러한 교회 진보적인 교회였던